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양육계획서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양육계획서 쓰는 법 자체를 뭐 알려드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더 어필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육계획서는 주로 이혼 사건에서 이제 가사조사에 회부가 된 다음에 양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사조사관님이 언제까지 양육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의뢰인들은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먼저 초안을 작성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초안을 작성해 오시면 제가 조금 다듬고 서로 좀 왔다 갔다 의견을 맞춰보면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계획서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해서 직접 써주기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것도 권장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쓰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숙제처럼 가사조사관님이 이거를 써오라고 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양육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고 양육에 대해 절실하시다면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 정말 잘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양육계획서 쓰신 것들을 좀 검토하다 보면 결국에 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실망한 점, 서운한 점 이런 것들을 담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양육계획서 자체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유념하셔야 될 거는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왜 내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문서이고, 근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는 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을 막 비방하는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양육계획서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비방하는 거, 이래서 상대방은 양육을 잘 못할 거예요. 상대방은 이런 점이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삼가시되 좀 자기가 유리한 점 위주로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비방 금지,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가 본인이 양육에 있어서 유리한 점 위주로 좀 기술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내가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좀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아이의 건강 상태나 아이가 뭐 특이한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아이가 뭐 감기가 걸렸거나 뭐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땐 동네 어느 소아과를 다니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내 경제 상태, 내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도 양육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 관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잘 써주시되,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꼭 첨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증 자료까지 꼼꼼하게 첨부하면 좀 더 성의 있는 양육계획서가 되겠죠. 재직증명서라든지 지금 자가에서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등기부나 내가 보조 양육자랑 같이 살고 있다든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계획서 작성하시다가 보면은 그 양식에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이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나는 특별히 할 말 없는데 이렇게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양육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시고 양육권 확보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싶으시다면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라는 칸을 건너뛰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에 당연히 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다든지, 내가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거라든지, 정말 재판부에게 정말 기타 앞에서 딱 항목별로 어떤 거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 이외에 내가 정말 재판부한테, 판사님께 그러니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은 건너뛰지 말고 한 번 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판사님이 어떤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에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 양육계획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에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좀 인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무조건 필수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내가 양육에 절실한 만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만큼 그런 부분을 좀 적으시면 그래도 읽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계획서 잘 작성하는 방법, 대충 쓰지 말자, 이런 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양육계획서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